장경인데예요. 쭉 산길이나 고르지 못한 길을 장시간 걷고 나면 다리 부분이 공허하게 허한 느낌이 오는 것도 대퇴근만 장면의 영향이며 이곳엔 비골신경이 지나고 있어서 발목의 굴곡과 신전에도 영향을 준다. 무릎의 통증, 발목, 골반과 허리 등 하지부 전반에 걸친 질환과 문제에 반드시 개선시켰다. 무릎과 발목에 연관되는 게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 쪽을 풀어줘야지 여기를 옆으로 놓고 비벼주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서도 되게 시원해요. 요 옆에 옆 라인이요. 요게 무릎하고도 연관되고 발목하고도 연관되는 근육이다. 중요하다. 얘는 오다리하고 연관된다. 장요근. 자, 배에 있는 근육인데 저번에도 실기할 때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요 허리가 아픈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게 장요근이거든요. 장요근은 어떻게 관리해? 자꾸 물어봐요. 장요근은 단축돼서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침대에 누우면 다리 장요근 아픈 쪽을 바닥에서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리고 이 늘어진 장요근에다가 핫팩이나 따뜻한 거 얹어 놓으세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얘가 늘어나면서 통증이 가셔요. 그래서 장요근, 허리의 근육 3대 1의 기량적인 요소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허리에 문제는 요방형근, 동조하는 근육은 광배근, 또 동조하는 근육은 하후거근. 얘의 반대편에 우리는 이런 근육이 버텨줍니다. 얘가 뭐예요? 장요근이에요. 그러면 3대 1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이 밸런스가 맞춰져요. 장요근의 또 다른 근육의 별명은 배에 있는 허리 근육이에요. 장요근은요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요방형근도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호흡에 영향을 받아요. 배에 있는 허리 근육 장요근. 근데 이 장요근을 찾으려면 소장을 밀어내야지 보여요. 근데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소장이 걸리거든요. 근데 설명드렸듯이 왼쪽의 장요근의 밸런스하고 오른쪽의 장요근의 밸런스는 틀리다.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조직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좀 더 세 개의 힘이 더 단단한데 왼쪽은 혼자서 이 조직을 요거랑 요거의 균형을 맞추려니까 더 많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장요근을 풀어준다면 왼쪽 장요근을 풀어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냥 흔들어만 주면 되는데 밀어내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근육은 왼쪽 장요근이다. 자, 보세요. 허리에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이 배의 장요근하고 기량이잖아요. 일단은 1번의 첫 번째 대항이고 두 번째 이쪽하고 이쪽 중에서는 여기는 세 개가 붙어 있다 치더라도 여기는 하나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결국 허리하고 배의 문제를 봤을 때 배를 풀 때 왼쪽을 풀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기적인 요소는 왼쪽을 컨트롤하려면 일단은 어큐트 룸바고 급성요통, 어큐트 룸바고. 자, 급성요통이 오는 경우도 룸바고라고 하는 요통이 올 때도 우리는 배를 풀어요. 장요근. 어디? 왼쪽을 집중해서 좀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요근을 보려면 참 많이 깊게 파줘야 보여준다라는 거죠. 스와스머슬 횡격막에 붙어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횡격막에 붙어있다. 얘랑 장요근의 또 다른 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배에 있는 허리 근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풉니다. 막 장요근만 만질 때는 그냥 손으로 바닥바닥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서해부 바로 옆에 통증이 온다는 거죠. 여기만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 저기를 풀으려고 하지 말고 늘리기 위해서 그쪽 다리를 떨어뜨려라. 침대 밑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따뜻한 거 올려놔라. 이게 관리하기 더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상근. 자, 이거는 피지펌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해부학 교수님하고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책을 계속 보면서 해부학 책을 보게 되면 이상근이라는 근육 밑으로 좌골신경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저번에 갔다 카데바를 봤더니 이상근 위로 자골신경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 반쪽 이렇게 걸쳐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는 여태까지 책을 보면 이상근 피지펌이라는 근육 밑으로 사이아티카 너브 자골신경이 지나갔는데 이 카데바 이상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신 교수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분은 당신은 계란을 먹을 때 가끔 노른자가 2개가 들어있는 게 있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기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아싸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분들의 우리 몸에서는 10명당 한 4명에서 3명 정도는 이상근의 근육들이 사람마다 정상이 똑같지가 않더라. 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근 밑으로 자골신경이 들어갈 수 있고 이상근에 걸쳐 있을 수 있고 이상근 위로 지나갈 수도 있더라. 근데 고객은요. 나도 모르는 통증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 모르는데 증상을 잘 개선시키지도 못하고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기증을 해가지고 해부를 해봤더니 거기가 짝짝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이상근 밑에 들어갈 수 있고 한쪽은 이상근에 걸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허리 신경이 그 구멍으로 지나갈 때 눌리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근육이 제가 어떤 그 야구 선수를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친한데 이름은 직접 안 할게요. 근데 그 친구가 엉덩이로 슬라이딩을 했어. 저쪽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엉덩이 찡 밀고 들어왔더니 이상근이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서 자골신경이 눌렸어요. 눌려갖고 들어왔어요. 다리가 저리다고. 제가 볼 때는 이상근이 뭐 했어야 했더니 슬라이딩 했대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 풀어주고 이상근을 진정시켰더니 증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은 병원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엉덩이 부분에 이상근이라는 것 때문에 가볍게 만져니까 증상이 가시는데서 설명해줘. 요게 이상근이랑 근육 밑으로 자골신경이 지나간다. 그래서 당신이 엉덩이로 슬라이딩을 했을 때 그 근육이 부은 거다. 너는 이 부분을 잘 풀어주면 괜찮다. 이건 허리신경에서 눌린 게 아니라 근육이 부은 거다. 이런 증상이 많이 와요. 고객 관리할 때 허리 디스크가 아닌데 이상근 증후군이 옵니다. 마치 목 디스크가 아닌데 여기서 눌려서 오는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팔이 저려서 오는 증상도 그 증상하고 좀 비슷하다. 목 디스크가 아닌데 팔로 저려 내려가는 증상이나 허리 디스크가 아닌데 엉덩이에서 눌리는 증상, 피지펌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많은 생각들이 복잡한 얘기 더 안 합니다. 이제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더라고요. 이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쫙 지나가서 원래는 쭉 내려가다 이 신경이요 무릎 뒤에 오금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어떤 카데바는 엉덩이 허벅지서부터 갈라져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카데바가. 자꾸 물어봐. 왜 이러냐고요. 책에서는 안 그러는데 신 교수 책은 보편 타당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야. 기형을 그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책에서 봤던 그 해부학적 그림들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나 막상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카데바를 보면 10명당 3-4명 정도는 이렇게 기형이 있다. 그래야 저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작다고 기형이냐 크다고 기형이냐 너무 어떤 정상 범위보다 너무 커버리면 그것도 기형이고 정상 범위보다 너무 작으면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있는 거는 그거는 가동 범위가 있을처럼 우리의 정상 범위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이상 근육은 허리, 다리 근육. 자, 다리는 쭉 넘어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봉공이한 근육을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서 박근 말고 6번 봉공 근육이 내려오죠. 얘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면 여기 전상장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앞에 튀어나온데 여기서 근육이 시작해서 다리 안쪽으로 경골에 붙어 있어요. 일명 제기차기 근육이에요. 여기가 약해지면 봉공근하고 박근이 약하게 되면 X다리가 돼요. 대퇴마장의 장경인대가 약하면 O다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다리 많이 못하는 사람들 여기가 전부 다 경골 안쪽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명 얘를
재단사의 근육, 재봉사의 근육이라는 이유는 영국에서 꼭 재단을 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미싱질을 했대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양반 다리에 앉는 그런 문화를 보게 되면 재봉사, 재단사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근육 이름을 붙인 거를 사르티로스, 봉공근은 재단사의 근육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다리 근육 쭉 넘어가서 제가 이쪽은 크게 설명 안 한 이유가 한 번에 잡아주는 근육이라 그래요. 여기 또 이것 또한 숙이라.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일어나는 주로 숙이 쪽의 문제는요. 목, 가슴 앞쪽, 등 쪽, 허리, 배 여기까지는 주로 우리가 많이 문제가 나요. 어깨. 그러나 팔, 다리 이거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몫이죠. 여기 이제 운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증적인 요소는 한 번에 잡아주면 돼요. 우리는 그 신경의 뿌리를 잡아주면 되니까. 이제 여기 강의할 때는 여기는 좀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봉공근의 그림이 사르티로스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제기차기 근육, 다리 근육, 햄스트링, 허벅지 근육. 자, 요 얘기까지 해주고 제가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뇌혈관 질환이 와서 중풍을 맞았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으세요. 근데 이렇게 걷는데 그분이 치료를 받으려고 양말을 벗겨봤더니 그분의 엄지발톱이 이렇게 반이 꺾여서 그러니까 반달 모양처럼 두툼해지고 발톱이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피부과를 갔더니 발톱 무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톱 무좀에 먹는 약은요 어마무시하게 독해요. 무좀약은요 간의 기운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데 이분이 근데 이쪽으로 공부하고 근육학을 공부하거나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발톱에 문제가 오는 거는 발톱 무좀이 아니고요. 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무릎에 족살미부터 쭉 내려가서 엄지발가락을 관여하는 근육이에요. 요렇게 엄지를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와서 발가락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전경골근 위경락에 문제가 오면서 발가락이 발톱이 변형이 와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요 계속 보행교정을 해주고 전경골근하고 족삼리를 위경락을 풀어주면 그 발톱으로 피가 통하면 얘가 살아나요. 무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지외반증 있죠? 외반무지. 엄지 쪽에 앞으로 푹 튀어나오는 거. 그 자리가 공손이라는 자리가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근육학에다가 질문하면 제가 답을 안 주는 이유가 혈자리를 연연하는 건 제가 답을 안 줍니다. 그거는 한의대생들이나 한의사들이 혈자리에 침 넣을 때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 위아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가 옆으로. 그러니까 관리할 때 공손 위아래로 포인트 잡히는데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공손이란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양옆이든 위아래든 포인트 잡히면 거기를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외반모지가 오는 문제의 근육은 쭉 전경골근으로 와서 족삼리 라인으로 연결해서 그 근육을 풀어주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옛말에 과거 시험을 서울로 보러 가려면 저기 밑에 전라도, 경상도 밑에서 사람들이 모인대 대장이 한 30명씩 모여서 산길을 넘어가야 되면 호랑이도 만날 수 있고 또 산투족도 만나고 그러니까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을 넘어간대요. 서울로 과거 시험을 이제 걸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대장이 사람들의 다리를 다 걷어서 이 족삼리 자리에 뜸을 뜬 사람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족삼리가 결국 발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니까 일단은 거기에 뜸뜬 사람은 잘 걷겠죠. 두 번째 위경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면 음식이 바뀌잖아요. 또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도 음식이 바뀔 때 배앓이를 안 한다. 그래서 뜸뜬 사람들은 잘 걸을 것이고 잘 먹을 것이다. 우리 무리가 같이 넘어갈 것이다 생각해서 이 족삼리 라인에 뜸뜬 사람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전경골근 결국 그게 엄지발가락의 힘이에요. 엄지발가락의 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을 때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오게 되면 엄지발가락의 힘이 빠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3번과 4번 디스크는 허벅지가 얇아집니다. 5번과 1007번은 종아리가 얇아집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의 나이는 전경골근, 얘는
허리신경 4, 5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잘 걷는다. 이렇게 보시고 엄지발가락의 결국 순환과 과정은 여러분들이 같이 봐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기를 할 때 보면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쳐다봅니다. 봤을 때 엄지발가락이 여기가 외반무지가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먼저 봅니다. 외반무지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 외반무지가 튀어나왔으면 얘는 위경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손이란 자리에 비경락이 또 연관됩니다. 그래서 체형의 틀어짐하고도 연관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지 근육 중에서 좀 더 많이 봐야 될 근육이 전경골근, 요거랑 우리 몸에서 인체 펌프 역할을 해주는 종아리에 있는 승산 부위에 있는 근육들,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약속한 시간 1시간 반 동안 근육학을 싹 정리했어요. 쉽게 편하게. 이제 머리가 좀 딱 되겠지만 이거 딱 올려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